물 들어올 때 너를 저어야 됩니다. 화이팅! 일단 이 명불허정이 학원으로 확장을 결심한 이유는 크게 보면 이제 딱 이거 하나요. 규모. 근데 이제 이 규모는 자세히 나누면 두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공간적인 규모, 그리고 하나는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규모가 되겠지요. 일단 공간적인 거를 얘기를 해보면요. 아파트에서 우리가 공부방을 하게 되면 공간이 협소해요. 뭐 집이 막 몇십 평이 되지 않는 이상 부엌, 화장실, 팬트리 막 이런 식으로 죽는 공간들이 있죠. 그러면은 거실까지 내가 내어준다 해도 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연지가 5년이 가까이 되니까 이 초등학생 요 귀여미들이 완전히 큰 고딩이 됐어요. 저보다 더 커요. 그럼 이제 얘네들을 옛날에는 10명 앉힐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한 7명밖에 안 돼. 그 규모 또 있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덩치만 커졌냐? 아니에요. 이게 고등학생이 되면 원장님들도 수업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 개별적으로 수업만 하기엔 한계가 있어요. 뭐 시험 기간이 되거나 뭐 저 같은 경우 뭐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본문 같은 거 길게 설명해야 될 때가 있으면 이 모의고사 같은 거는 혼자 수업을 해주기가 힘들단 말이죠. 그러면 얘들아 봐라 해서 이제 칠판에 수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가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다. 그래서 이제 거실에 3, 4, 5 모여서 한 10명, 12명 앉혔다. 그 우리 고등학생들이 12명이 어떻게 앉아있습니까? 거실이 뭐 그렇게 운동장도 아니고, 그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막 책상도 옮겨보고, 막 칠판도 바짝 당겨가지고 해보고 했지만, 이게 규모적으로 한계가 너무 있다. 그래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서 아이들의 커지는 덩치와 함께 우리의 머리도 함께 커진다, 그죠? 그래서 판서식 수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좀 큰 강의실이 필요했다. 그러려면은 이제 칠판도 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빔 프로젝트를 이제 쓰거든요. 삶의 질이 달라요, 빔 프로젝트 쓰니까. 아무튼 간에 이제 요렇게 하려면은 어쨌든 강의실 공간이 마련이 돼야 되니까 좀 학원으로 오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제 이런 점 하나고요. 아무리 제가 날고 긴다 한들 1인이잖요.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1인 공부방 하시는 원장님들께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평일에 시간표를 그러면 좀 더 열면 되지 않나요? 막 2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때렸어요. 오케이, 그건 가능해. 주말에 어떡할 거예요, 시험 기간에. 그 애들이 주말에 한 번에 들이닥치는데 그럼 주말에 또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건가요? 이게 사람이 체력적으로 한계가 안 돼요. 썽돈하고 괜히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됐을 때, 아니면 우리 학생들 꼭 시험 기간 아니라도 우리가 좀 더 봐줘야 될 때가 무조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평일 규모만 미친 듯이 늘린다? 그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학생도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저도 학생들을 대기 상태로 두고 계속 못 받았는데, 이제 그 학생들이 대기가 계속 넘쳐나다 보니까 이 언제까지 대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도 나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규모를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해서 이제 학원을 열게 됐고 조금 더 수업 확장이 가능하게 됐죠.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대기 학생들이 그래도 계속 있습니다. 그죠? 학원을 열어서 규모도 확장이 됐지만서도. 그러면 어떻게? 계속 대기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물 들어올 때 너를 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이제 강사분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사를 채용함에 있어서 정말 많은 원장님들의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일단 이제 1번은 그거지. 나처럼 해줄까? 더 잘합니다. 요거 좀 잘 챙겨 드리고 섭섭지 않게, 그죠? 그리고 이제 대화를 많이 하면서 수업의 방향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 돼요. 그게 잘 이루어지면 저는 그래도 강사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의 색깔을 유지해 나가는데 그렇게 큰 흐트러짐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강사 채용을 하면서 저는 좀 이제 아무래도 원서 수업이 제 개별 읽기 이제 수업이다 보니까 이 플로우도 제가 다 짰고 워크북도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 방식대로 해줘야 제 색깔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고민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원서 수업은 일단 제가 유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워크북들을 갑자기 원서를 탁
다 읽고 해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영어를 잘하는 거랑은 별개야. 그 책마다의 특징이 있고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만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제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수업도 원서 수업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서 수업은 제가 하면서 그대로 색깔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을 하면서 강사님을 고용했다. 그러면 장점은 내가 할 수 없는 걸 채워주시면 그게 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법 같은 거 이제 물론 저도 문법에 뭐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설명을 기깔나게 하는데요. 그렇지만서도 이제 문법 같은 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계속 이제 확인해 주시고 복습 반복하는 거 그거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리딩서 같은 거를 추가를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개별 수업이다 보면 사실 리딩서를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실 강사님을 고용을 해서 저는 원서 수업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원서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원서를 똑같이 읽더라도 질문 한두 개라도 더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단어를 유추할 때 좀 힘들다 그러면은 그러면 선생님이랑 5분만 더 보고 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조금 더 같이 원서를 잘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에 좀 더 딥하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다뤄야 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사님께서 조금 더 봐주시고 저는 똑같이 하되 원서 수업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고 또 제가 워크북을 만들 때도 좀 더 고민을 더 깊이 할 수 있게 됐다. 이게 저는 제일 큰 장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차 앞으로도 이제 저도 쭉 이렇게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사실 강사님을 쓸 때 이제 제가 못하는 부분 아니면은 좀 내 것을 체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부탁을 드리면 1인 원장님들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확장을 하실 때도 좀 크게 색깔을 잃지 않으면서 조금 더 촘촘하고 체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학원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공부방에서 학원으로 오픈을 고민하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해야 됩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물 들어올 때 놓으라고. 근데 그 물 들어오는 건 이제 당연히 모여드는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들이 근데 어떻게 들어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입소문을 통해서 그냥 내가 가만히 있는데 아니지 가만히 있진 않았지. 우리 학생들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 가르친 학생들한테서 조용조용하게 계속 성과가 나고 좀 탄탄해졌다. 그래서 그 학생들의 주변 학생들이 계속해서 온다. 그러면 저는 학원으로 나가도 뭐 홍보나 이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서 무리가 없다고 봐요. 근데 원장님들께서 이제 새 학기가 될 때마다 시험 끝나고 나서 맨날 홍보를 해야 돼. 다니고 있던 애 그만뒀어. 그럼 3명 채워야지. 이 상태면 절대로 학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 내가 어느 정도 학생들의 기반이 잘 쌓여있고 그러려면은 그래도 2, 3년 정도는 좀 하셨어야겠죠. 학생들의 성과가 나려면 갑자기 뭐 한두 달 만에 잘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학생층을 좀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내가 학원을 갔을 때 이 아이들이 날 믿고 잘 따라줄 것인가 그 정도의 판단이 서시면 저는 이제 학원으로 가셔도 좋다고 보는데 이게 또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학원을 할 장소가 있어야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원장님들. 학원을 할 장소를 잘 물색하셔야 되는데 제일 베스트는 일단 현재 하고 있는 곳과 가까운 곳이어야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강남구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 위에 성북구로 가면 안 되지 않요. 뭐 버스 타고 어떻게 와요, 그죠? 물론 오면 좋겠지만. 그래서 지리적인 거는 일단 제일 가까우면 좋은 건데 저희도 원래 기반을 두고 있는 데서 완전 바로 앞에 구하지는 못했어요. 정말 매물을 많이 봤는데 이게 학원으로 적합한 매물을 찾는 거 그리고 딱 우리 마음에 들고 월세도 맞고 이런 것들이 맞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나 학원을 오픈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움직이면 늦어요. 그래서 조금 학생들도 탄탄하고 좀 문의도 오고 좀 이렇게 대기가 왠지 생길 것 같아 곧. 그 시점부터 매물을 열심히 보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 날지 몰라요. 저희도 학원을 오픈하자 하고 매물을 보러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주위에 괜찮은 데 있나? 이런 데는 월세는 얼마나 하지? 보증금은 우리가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까? 그냥 이 고민으로 주변의 상가를 막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매물에 내놓지도 않은 그런 게 갑자기 우리한테 썩 들어오네.
그럼 이거 운명인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봤디야. 처음이랴. 처음이랴.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무튼 그 매물이 아니었던 것도 여쭤보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쓱 이렇게만 보고 그냥 9월에 오픈하고 싶으니까 한 7월쯤 알아볼까? 아이고 아무도 안 기다려줍니다. 옆에 먼저 나갔다니까. 발 빠른 원장님들이 있어요. 빠꼬미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미리미리 봐야 돼요. 그럼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그만이지. 부사님한테는 좀 죄송스럽지만서도 커피 한 잔 사드리면 되잖아요. 나 다음에 또 좋은 매물 있으면 주세요 하고. 그러면 또 3개월 6개월 있다가 연락이 오신다고요. 그래서 가보면은 괜찮아. 그래서 딱 적기에 하지 말고 좀 미리 봐놓으시면 괜찮은 매물이 떴을 때 혹시나 누가 또 뭐 계약이 끝나서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매물을 보고 계시다가 보증금하고 월세 그리고 뭐 관리비 이런 것도 미리 생각을 하셔야죠. 그럼 내가 저기에 매물을 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5천만 원이야. 그럼 그거 모으고 있어야지. 갑자기 어디서 납니까 5천만 원이? 시댁에서 받았나요? 그런 거 아니면 없으니까 저 화난 거 아닙니다. 시댁에 드려야지 어디서 말이야 받으려고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딱 매물을 보고 있다가 적기다 그러면 그때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된다. 근데 기다리면 물이 옵니까? 아니죠. 배도 띄워놓고 튼튼한 배도 만들어놓고 노도 만들어놓고 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노를 졌지. 산에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노를 졌습니까? 화난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좀 어느 정도 탄탄하게 흘러갔고 나도 좀 강사를 두고 조금 내 수업도 보완을 해주고 아이들 좀 더 봐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미리미리 움직이시는 게 저는 제일이라고 봅니다. 공부방이 너무 잘 돼서 학원 오픈이 고민이신 원장님들 이제 또 때가 왔습니다. 제가 몇 달 앞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또 기꺼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